네,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윤동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건강 좋은 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백근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다슬입니다. 네, 환경보호, 환경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게요. 바로 플로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줍깅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줍다와 그리고 조깅을 합친 말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론 야생동물까지 보호할 수 있어서 점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줍깅은요. 이렇게 조깅을 하다가 쓰레기도 주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환경도 보호할 수가 있고요. 또 선한 영향력까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니까요. 저도 당장 한번 해봐야겠고요. 여러분께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같이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오늘의 주제 질환 확인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강 좋은 날 오늘의 주제는요. 불쾌한 통증, 바로 손목 건초염입니다. 손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공부할 때 많이 쓰고요. 이다슬 아나운서는 이제 게임할 때, 맞아요. 그때 네. 손을 많이 쓰시는데 젊은 층도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요. 오늘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신명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신명지입니다. 예, 선생님 손목을 안 쓰는 동작이 뭐 거의 없는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손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손목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손과 팔을 이어주는 관절입니다. 손목 관절은 수근 관절이라고도 불리며 그림에서와 같이 아래 팔뼈를 이루는 두 개의 뼈인 노뼈와 좌뼈의 먼쪽과 손바닥을 이루는 8개의 손목뼈 그리고 5개의 손허리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목뼈는 노뼈에서부터 차례로 보면 손배뼈, 반달뼈, 세모뼈의 순서로 자리 잡고 있고 세모뼈 앞쪽에 콩알뼈가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큰 마른뼈, 작은 마른뼈, 알머리뼈, 갈고리뼈 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 손배뼈와 반달뼈, 세모뼈가 노뼈, 좌뼈와 관절을 이루고 있는 것을 손목 관절이라고 하는데 손목을 펴고 굽히고 하는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2번째에서 5번째 손허리뼈 밑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손목, 손허리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목 관절을 이루는 많은 뼈들 사이에는 비교적 크고 튼튼한 인대가 위치하여 안정성을 줍니다. 손바닥을 이루는 손목뼈와 손허리뼈는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손을 짚을 때 체중을 손바닥 전체로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손가락으로 보다 큰 힘을 낼 수 있는 역학구조입니다. 또한 손목에는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이는 많은 근육이 있는데 팔뚝에 붙어 있는 근육이 손목을 지날 때는 기다란 힘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손등 쪽에는 손목 관절의 펴움 운동에 관여하는 힘줄이 지나고 손바닥 쪽에는 손목 관절의 굽힘 운동과 관련된 힘줄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목은 모든 활동에서 펴고 굽히고 돌리며 사용되는데요. 손목을 자유롭게 쓰면서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 대부분의 동작은 손목 움직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만큼 사용 빈도가 높은 관절이기 때문에 손목 건강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손목을 자주 쓰는 만큼 손목 질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손목 건초염 어떤 질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을까요? 예, 건초염의 이름은 생소하지만 의외로 흔한 질환입니다. 먼저 건초염에서 건이 뜻하는 것은 힘줄인데요. 근육이 뼈에 붙을 때 희고 질긴 조직으로 변해서 붙는데 이것을 건 또는 힘줄이라고 합니다. 인대가 뼈 사이에 존재하여 연결되는 역할을 한다면 힘줄은 근육의 끝쪽에서 뼈에 붙어 관절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힘줄은 활액막으로 덮여 있는데 이를 건막 또는 건초라고 부릅니다. 초는 한자로 칼집을 뜻하는 것으로 칼을 힘줄이라고 본다면 칼집은 힘줄을 싸고 있는 막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건초염은 힘줄을 감싸고 있는 활액막이나 활액막 내부에 염증이 발생하여 통증 및 부종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움직임이 많은 손목과 손가락 부위에 자주 발생하지만 힘줄이 위치한 신체 부위라면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 건초염은 손목의 내측과 중앙, 외측에 있는 여러 힘줄을 감싼 막에 생기는 염증을 의미하는데요. 힘줄과 주변 조직의 마찰이 증가하면서 건초가 미세하게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 건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지손가락 뿌리 쪽에 손목 부위에 복숭아뼈처럼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힘줄인 장무지 외전근과 단무지 신전근이 지나는데요.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라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인 건초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손목 건초염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처음 소개한 스위스 의사 이름을 따서 드케르뱅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최근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도 프로 선수가 이 손목 건초염 증상이 있어가지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프로 선수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손목 건초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목 건초염을 일으키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건초염은 한 부위의 힘줄을 무리해서 많이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큰 부상으로 인해 생기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절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작은 외상이나 자극이 누적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미세한 손상이 관절에 계속 반복되고 쌓이면서 건초의 염증을 유발하는 것인데요.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직장인이나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주부, 그리고 손목을 써야 하는 스포츠 선수,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사 등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임신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건초염을 진단받기 전에 관절이 뻐긋하고 통증이 있는 등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계속 같은 관절을 사용해야 하는 직업 환경에 있는 경우 건초염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목 건초염은 당뇨, 비만,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전신질환이나 흡연자 등에서 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전신질환의 관리나 금연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젊은 층도 마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목 건초염, 나이나 성별 등에서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손목 건초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5년 10만 5천여 명, 2017년에 11만 9천여 명, 2019년에 12만 2천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작년 기준 여성이 약 65.7%, 남성이 약 34.3%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대상 연령은 오랫동안 손목을 많이 쏜 30에서 60대인데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8.2%로 가장 많고 30대가 18.2%, 60대가 17.8%, 40대가 16.5% 순으로 비슷하게 많았습니다. 통계에서 보면 손목 건초염은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 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근육량이 작고 인대가 약한 데다가 무리한 가사노동이나 폐경기 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이 주요 발병 원인인데요. 최근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등을 빈도가 늘어나면서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남성이 34.3%, 여성이 65.7%,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히나 산모에게서 이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손목 건초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임신 및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아 및 가사노동에 따른 과다한 손목 활용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출산 후 근골이 약해지기 쉬운 산모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원인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손목 건초염 위험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모 10명 중 8명은 출산 후 손목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는데요. 산모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호르몬 영향으로 관절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다가 육아뿐 아니라 집안일까지 손목이 혹사되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건초염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 약해진 근력과 분만을 위해 늘어난 근육과 인대는
분만 후 산모의 신체에 각종 관절 통증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데요. 손목, 발목, 무릎, 허리 등 다양한 척추 관절이 쑤시는 산후풍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근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신생아를 안고 모유 수유, 모육 등 육아에 필요한 동작들을 하면서 손목이 더욱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출산으로 커진 자궁과 골반을 되돌리기 위해 활발하게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건초가 수축하여 염증이 발생하기 쉬워져 손목 건초염이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산후 3에서 4개월까지 지속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건초염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아니 손목이 아프면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손목 건초염의 구체적인 증상 어떤 점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건초는 힘줄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부상으로 인해 미세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마찰돼 염증과 통증이 나타납니다. 손목 건초염이 있으면 염증으로 손목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통증은 주로 손을 구부리거나 펴는 등 손목을 움직일 때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지속적인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통증과 함께 손목에 부종이 생기거나 손목의 저림이 악화되거나 욱신거리거나 쑤신 듯한 느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손목과 손이 자주 저리고 떨리거나 손가락 끝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통증 부위가 빨갛게 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목 건초염이 생기면 엄지를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젓가락질이나 글씨를 쓰기 등 일상생활에서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증상을 살펴보면은 초기에는 순간적으로 통증이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고 아픈 부위가 구체적으로 어딘 곳인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가 되면 엄지손가락이나 손목이 붓고 통증과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엄지손가락 쪽 손목 부위 힘줄을 눌렸을 때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말기가 되면 신경통이 생기는데요. 통증 부위에 신경이 마비되어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증상들 들어보니까 이 손목이 저리고 붓고 열감이 느껴지고 이런 증상들은 사실 다른 손목 질환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손목 건초염과 닮은 질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손이 저리고 아프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혈액순환 장애 등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주로 손가락 관절과 손목 관절에 통증과 붓기가 발생하지만 손가락 끝마디에 잘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침에 주로 뻣뻣해지는 강지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혈액순환의 경우에는 손이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흡연 경력이 오래되었거나 겨울철 추위에 노출되었을 경우 손이 시퍼렇게 변하고 시린 증세가 심할 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부위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데요. 손과 손가락이 저리거나 자다가 새벽에 손이 저려서 잠에서 깬 뒤 손을 주물러 져야지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통증과 함께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인 엄지, 검지, 중지, 손바닥 부위의 저림과 감각 저하가 특징입니다. 하지만 손목 건초염의 경우에는 엄지 부분에 주로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든지 이 초반에 잘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빠른 치료를 위해서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건초염은 힘줄 주변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힘줄이 지나가는 부위가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핑케스타인 테스트라고 해서 손목 건초염을 쉽게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통증이 느껴지는 쪽의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다른 손가락으로 감싸 주먹을 쥔 자세에서 손목을 새끼손가락 방향인 아래쪽으로 꺾었을 경우 통증이 발생할 경우 손목 건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먹을 쥔 상태만으로도 통증이 유발할 경우에는 지병의 상태가 많이 진행한 상태로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찾아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손목 사이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위에 눌렸을 때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목 건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가 진단법까지 알아봤는데 손목 건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용이 많은 경우 키보드와 마우스를 본인 신체에 맞게 사용하시고요. 중간중간 휴식과 스트레칭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하는 그런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손목 건초염을 앓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30년째 계속해온 일은 서서히 통증으로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용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 계속 손목이 아팠는데 어느 날 이유도 모르게 손목이 여기 볼록 올라오면서 아프지기 시작했어서 왜 이러지 처음에는 뼈가 올라온 줄 알았거든요. 커터 할 때 제일 힘들어요. 빗질 한번 하고 빗 꽂고 가위질 할 때마다 이렇게 꼽아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염색이나 펌할 때 피로를 많이 느껴요. 안 써야 낫는 병이다 하는데 미용 일을 하면서 이게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막 울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녁에 집에 가서 통증이 심하니까 뭐 밴드도 감아보고 파스도 발라보고 또 따뜻한 물에 담가서 주물러도 보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고 계속 통증은 계속됐거든요. 통증이 우리하게 왔었는데 나중에는 많이 서니까는 그냥 거의 쓸 수가 없어요. 손목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야. 쉬고 나면 좀 괜찮아지니까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치해 둔 거죠. 몰랐어. 치료 방법을 몰랐어. 손목 건초염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었어요. 손목 건초염 진단 이후 1년째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어떠세요? 네,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악통은 좀 줄어드셨어요? 네, 좀 많이 좋아졌어요.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고 지금 좀 어떠세요? 지금 약간 조금. 약간 있으시고 많이 악통도 좀 줄어드시고 유발검사는 아직은 좀 나오시기 때문에 좀 간헐적인 체외 충격파 치료를 좀 더 받아보시고요. 직업적으로 평소 손을 좀 많이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힘줄을 지나가는 첫 구획이라는 구조물 위치에서 악통이랑 통증을 유발하고 계셨습니다. 엑스레이와 함께 그 환자분의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고 악통 및 유발 검사상에서 양성이 나오시면서 일단은 소염제 치료를 시행하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물리치료 중에서 체외충격파라는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제1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엄지손가락과 엄지의 힘줄 2개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 하얗게 깔려 있는 부분이 염증이고요. 이 힘줄을 싸고 있는 힘줄막 주변으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서 힘줄 주변으로 염증이 깔리게 됩니다. 처음 내원하신 분에 한해서는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겠고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보존이 없으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어떤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실 정도의 상태까지 호전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통증도 많이 심하시고 가위질도 힘드시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으셨는데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좋으셨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온찜질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실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간의 잔여 증상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료를 진행하면서 경과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통증 부위에 충격파를 줘 조직을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받고 보니까 훨씬 손목도 시원하고요.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해서 저는 지금 현재 단백질, 콜라겐, 여러 식품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약물 복용보다도 물리치료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꾸준히 지금 이제 병행할 생각입니다. 손목 건초염의 특성상 보존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손목 스트레칭과 충분한 휴식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목 건초염은 보통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반복적으로 사용하신다든지 또는 이렇게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런 걸 좀 피해 주시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중요하고요. 많이 불편하실 시에는 꼭 손목 아대를 이렇게 착용하시고 일하실 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엄지손가락을 주먹을 치시고 이렇게 쳐주시면은
그 힘줄이 최대한 신장됩니다. 예, 그 상태에서 유지해 주시면은 염증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목 건초염 치료 이후 쉬어가는 일을 통해 건강한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사실 생사를 오가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파도 참고 그냥 뒤로 미뤘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좀 더 손목을 아끼고 많이 사용 안 하고 좀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손목 더욱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손목 건초염 보존적 치료 사례였습니다. 손목 건초염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분 만나봤습니다. 초반에 이 가위질도 힘드셨다고 하네요. 예, 다행히 잘 나았는데 문제는 초반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긴 게 화근이 됐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증상, 선생님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손목 건초염은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힘줄이 붓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손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손목을 비트는 동작이나 무언가를 감싼 상태에서 손을 힘을 줘야 할 때 힘이 들어가지 않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 손등이나 엄지손가락 주변을 눌렸을 때 전기가 온 듯한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손목 부위가 딱딱하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을 굽이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할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주 쓰는 만큼 정말 손목은 특히나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받는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손목 건초염의 진단은 간단한 진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초염, 즉 염증이 생기는 힘줄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느껴지고 간혹 마찰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긴장도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손목근을 늘려주는 동작으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자가진단법으로 소개드렸는데요. 핑케스타인 검사도 해볼 수 있는데요. 주먹을 쥔 상태로 아래로 내렸을 때 통증이 나타나면서 단순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에 손목 건초염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초음파 검사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반 엑스레이 검사와 달리 방사선에 노출될 염려가 없고 MRI 검사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손목 주변을 살펴보면서 손상을 체크하고 그 손상된 부위의 초음파를 보면서 바로 즉각적인 주사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런데 남이 아프면은 야 병원 가봐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정작 제가 아프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수술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손목 건초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손목을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손을 씌워주는 것, 안정과 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목 건초염은 휴식을 취하고 소염제를 복용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 초기에 관절 통증이나 뻐근함이 있을 때 하루 이틀 정도 통증 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고 최대한 안정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건초염은 보통 일주일 정도의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손목 부위에 부목과 보조기로 움직임을 줄이면서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울 때는 소염제로 힘줄 마찰을 줄여주고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여 안정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이러한 치료에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체충격파라는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증상이 재발하거나 또는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부목이나 보조기를 언급하셨는데 사례자는 테이핑이나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까요? 예, 대개 손목 건초염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 일과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통증 부위에 테이핑을 하는 것으로도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통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테이핑이 손목 보호대의 역할을 하면서 근육을 보강하고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주고 손목을 안전하게 감싸주는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손목 통증 부위에 열감이 있는 경우에는 얼음찜질, 즉 냉찜질을 하면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 뜨거운 느낌 없이 아프기만 할 경우에는 온찜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휴식, 앞에도 언급했지만 휴식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에 휴식을 원활하게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떤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 좀 더 빠른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많이 얻어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 소염제는 내성이 생기더라. 스테로이드 제제는 뼈를 약하게 만들더라. 등의 속설이 많은데요.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문의와 상의해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장기 복용할 경우 위장 출혈이나 소화불량 같은 위장관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혈관계에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여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극소요법으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손목 건초염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하지만 이거를 남용하거나 짧은 텀으로 자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다. 뭐 치료도 좋습니다만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방을 철저히 하는 방법. 근데 이제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건초염은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나 작업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되도록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손목을 사용하는 일을 50분 정도 하실 때는 10분 정도의 휴식을 해주거나 마사지 및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보 엄마들의 경우 아이를 안을 때 바른 자세로 앉고 산후조리 중 손목 보호대를 사용하고 손빨래를 자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면 손목에 체중이 지탱되기 때문에 약해진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손목이 과도하게 구부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손목 보호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목 건초염은 정기적인 휴식과 찜질, 마사지 등 손목을 관리해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다면 만성이 되기 전에 전문을 찾아서 꼭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손목은 자주 사용할수록 쉽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곧바로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 무거운 물건 드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강 좋은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불쾌한 통증, 손목 건초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신명지 선생님의 신의 한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신의 한 수 뭡니까? 예, 손목 건초염의 신의 한 수는 체리입니다. 체리. 네, 체리. 저처럼 새콤달콤 상큼한 체리가 오늘의 신의 한 수로 선정이 됐는데요. 예. 그 이유를 찾아서 창녕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손목 관절의 안정과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오늘의 신의 한 수. 새콤달콤한 맛과 꽉 찬 영양, 과일계 다이아몬드 체리입니다. 1년에 6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생산됩니다. 저장이 안 되고 방부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 기간 아니면 내년을 기약해야 됩니다. 크게 노란 체리, 검붉은 체리 각 종류마다 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특유의 단맛과 향이 조화로운 국내산 체리. 이거는 바로 따가지고 자시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국산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창녕 항상 자라게 물 빠짐이 좋고 햇빛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처리 과정 없이 수확 직후 맛볼 수 있어 신선과일의 면모를 보여주는 국내산 체리. 딸기의 6배, 사과 20배 정도의 철분과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물질로 가득해서 노화는 물론 심혈관 예방까지 통합니다. 손목 근초염의 신의 한수 체리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철 바람을 타고 황금기를 맞고 있는 국내산 체리. 레이니어 체리 품종은 꽃과 잎이 아름다워 조경용 벚나무로도 최고.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비와 온도 등에 민감해 재배가 힘든 만큼 더욱 귀한 맛. 100%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고 당도도 올라가고 신선도도 있고. 알록달록한 체리에는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을 돕고 강한 소염과 살균 작용으로 관절통이나 신경통, 두통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냉장고 야채 박스에 3일, 5일은 가능합니다. 보관이. 냉동을 하면은 과일 맛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영양 만점 체리를 오랫동안 맛볼 수 있는 방법 대공개! 첫 번째, 체리청. 운동 후 근육통 해결에 도움을 주는 체리의 꼭지를 제거한 다음 체리가 알맹이는 작지만 과즙이 풍부합니다. 씨까지 제거하고 설탕을 넣는데 여기서 포인트. 체리가 당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1대1을 안 하고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베타카로틴이 체내 노폐물 제거를 돕는 체리. 골고루 섞어준 다음 실온에 하루 정도 뒀다가 냉장고 두면 됩니다. 체리는 나트륨과 지방이 전혀 없고 칼륨이 함유돼 있어 땀이 많은 여름철 몸속 수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체리청 안성맞춤. 청을 만들어서 조금 넣고 그다음 얼음 넣어서 음료로 만들 수도 있고 각종 요리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좋고. 이번엔 흠집이 난 체리를 손질해 끓여주기만 하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체리잼 탄생. 규칙적으로 체리를 섭취하면 관절 통증 완화와 통풍 발생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올해 체리는 식감도 좋고 당도도 높고 색깔도 잘 난 것 같습니다. 체리의 풍부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뼈와 인대, 근육 강화를 돕는데 특히 운동으로 인한 세포의 마모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근육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가족 간식으로 손색 없겠죠? 체리청을 요거트에 얹어 먹으면 맛이 탁월합니다. 멜라토닌 성분이 숙면과 불면증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체리. 손목 건조용 관리를 위한 신의 한 수 체리로 오늘도 건강한 한 수 새콤달콤하게 담았습니다. 네, 이다슬 아나운서를 닮은 체리를 만나봤습니다. 네. 예, 국내산 체리가요, 초여름, 이맘때에 이 맛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국내산 체리 한번 많이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체리가 손목 건강까지 챙겨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체리. 예, 그렇습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소염작용을 하여 몸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에게 좋은데요. 관절 통증이나 관절염을 완화시켜주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손목 힘줄에 생긴 염증인 건초염에도 좋습니다. 체리는 달콤한 맛 때문에 영양적 효능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과일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체리는 관절염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줘서 매일 아침 체리 한 접시를 먹은 사람은 주요 염증 지표가 25%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체리나 체리 주스를 꾸준히 마시면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운동할 때 겪는 통증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체리는 칼륨의 좋은 공급원이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도 좋고요. 철분 함량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당뇨 예방 및 피부 미용, 피로 회복에도 두루 효과가 있는 만큼 지금 제철인 체리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똑 닮아서 상큼한 체리 네, 평소에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체리와 더불어서 손목 힘을 단단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통증 부위를 최대한 아끼고 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엄지손가락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부드럽게 해주면 힘줄을 늘려주고 신전지대를 넓혀주어 손목 권체염의 악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과 손가락 운동이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5손가락에 고무줄을 끼우고 손가락을 벌렸다, 오므렸다를 반복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위로 가게 해서 팔을 편 상태에서 수건을 가볍게 오므려진 다음에 손목을 위로 젖히는 운동, 또는 반대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다음에 가볍게 쥐고 손목을 위로 젖히는 운동도 손목의 힘을 길르는데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팔을 편 상태에서 손목을 다른 손을 이용해서 위로 아래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수시로 손을 돌려주고 손목 강화를 위해 손목을 위로 아래로 털어주는 운동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스마트폰 하시면서 혹은 저처럼 이제 공부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국내산 체리, 제철이니까요. 많이 드시면은 금상첨화 뭐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지 선생님의 신의 한 수 체리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는 건강 온에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스마일 천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5년 전 친정 부모님 댁에 들어갔습니다. 63살인 친정 어머니께서 아이 등교부터 학교까지 운전을 해서 챙겨주시고 집안일까지 모두 도맡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젓가락질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등을 누르시면 통증이 심하고 점점 팔까지 떨린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는데요. 운전, 집안일 등을 반복하다 보면 힘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이나 손목 통증 역시 힘줄의 염증이나 손상으로 올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통 증상까지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꼭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고 꼭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자분처럼 두 번째 사례자분도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 손목이 약해진 경우인데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출산을 한 34세 직장맘입니다. 첫 아이다 보니까 육아휴직 6개월 동안 매일 씨름을 했는데요. 아이를 안거나 업을 때면 손목이 끊어질 듯한 통증이 심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손목 보호대와 온찜질을 하면 통증은 좀 풀어졌는데요. 얼마 전에 아이를 안고 땅을 짚는데 악소리를 날 만큼 손목이 아팠습니다. 그 후 방을 닦는데 손목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바닥에 손만 닿으면 손목에 찌르는 통증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팔을 뻗어서 손을 꺾어주면 왼손 3번째, 4번째 손가락이 심하게 아픕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첫 출산 후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출산 후에는 호르몬의 변화도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첫 출산이니 육아일에 익숙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있는 시간이 많아 힘줄에 무리가 가고 그로 인해 염증으로 인해서 힘줄이 손상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용하셨던 손목 보호대나 온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꼭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보라보라77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30대 후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확실히 여성이 환자가 많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퇴근할 때쯤 되면 손목이 얼얼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유난히 엄지손가락 주변이 아프더니 유독 왼쪽 손만 전기가 퍼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한 번씩 그러더니 요즘은 그 횟수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번씩 손목 주변이 찡 하는 듯한 통증과 저림이 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리고 주물러주면은 시원함과 함께 저릿하게 아픕니다. 시원함과 함께 저릿하게 아프다. 이게 어떤 증상일까요? 과다한 컴퓨터 사용 역시 손목 건초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간헐적인 증상이 지금 현재 지속적인 증상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손목 건초염이 악화된 소견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손목은 평소에 자주 쓰다 보니까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나아지겠지 이렇게 방심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조금만 아프더라도 바로 병원에 찾아서 손목을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볼게요. 올해 64세인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아이들 유치원 차량을 맡으셨던 아버지께서 얼마 전부터 운전 중에 손목 주변에서 뚝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목을 풀기 위해서 구부리면 뻣뻣한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밤에 손목 주변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깰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손목 움직임과 함께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는데요. 소리가 난다 해서 항상 병적인 상태는 아닙니다만 현재 질문자분의 시아버지께서는 야간통 그리고 잠에서 깰 정도의 통증이 지금 현재 동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줄염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의 3년차 유치원 교사입니다. 확실히 또 이번엔 20대입니다. 예, 젊은 층에서도 많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퇴근 이후에도 가위질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얼마 전부터 손가락이 뻣뻣하고 마비가 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한 번씩 쉬어야 가위질을 겨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가위질을 하려고만 하면 손등에 불이 난 것처럼 딱딱해지고 손목은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한 번씩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서 사례자분에서도 보셨겠지만 가위질 역시 손목 건초염을 유발할 수가 있는 동작이 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꼭 30대 이후가 아니라 20대에서도 손목 건초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질문자분께서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질병을 악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많이 겪는다는 게 여성 그리고 중장년층이었는데 20대 후반에서도 나타나는 걸 보니까 평소에 손목 관리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다선 아나운서 게임하실 때 좀 조심하세요. 공부할 네.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공부할 때 조심하고 게임하실 때 조심하시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63세인 저희 어머니께서는 재봉틀부터 뜨개질까지 손으로 하는 일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안 좋으시더니 어깨와 팔꿈치, 손으로 이어지면서 통증이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치료를 잘 받아서 호전됐는데 유난히 팔꿈치 염증이 낫지 않았습니다. 팔꿈치부터 손까지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 오이를 깎으려고 하다가 손목이 살짝 꺾여서 칼을 떨어뜨리셨다고 합니다. 칼까지 떨어뜨리시고 손목이 지금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예, 질문자분의 어머니께서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손목 건초염보다는 상가염에 가까운 증상으로 의심이 되는데요. 상가염 역시 손목 건초염과 발생 기전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염도 초반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증상을 방치했을 경우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고 치료가 힘들어지는 특징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고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좀 진료를 그러니까 무엇보다 좀 방심하지 말고 증상이 나타난다 싶으면은 이 앞서 알려드린 그런 자가진단법 한번 해보시고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싶으면은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번호 끝번호 5210번 쓰시는 분께서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올해로 30년째 수혜점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께서 지난해부터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뜨개질을 하십니다. 언제부턴가 가만히 있으면 아프고요. 손을 움직이면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주무시다가 손목과 손가락 통증이 있으면 뜨개질로 밤을 꼬박 샐 만큼 통증이 길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60대 중반인 어머니께서는 골다공증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30년 동안 수혜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통증들이 좀 누적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질문자의 그 어머니께서는 움직이지 않을 경우 통증을 더 느끼시고 오히려 움직일 때 증상이 호전된다고 하시는데요. 건초염의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밤을 꼬박 샐 정도로 통증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진료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손목 건초염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손목 건초염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손목 건초염의 전조 증상은 손을 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악화되면서 손가락이나 손목을 구부리기가 힘듭니다. 엄지손가락 주변이 저리고 손목 통증과 붓기가 생기고 손목과 엄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심각해집니다. 손목 관절이 뻐근하고 소리가 날 수도 있고 특정한 동작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통증을 느낀다거나 손이나 손목이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면 건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피부가 부은 것 같거나 시큰한 통증과 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관절 질환과 마찬가지로 밤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더욱 악화되면 손발이 저리고 떨리기도 하니 이러한 증상들이 관찰되는 초기에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증상 나타났을 때는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참 좋겠고요. 좀 증상이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평소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까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잼잼 많이 하시잖아요. 잼잼 동작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뭐 쉬실 때, 일하시다가 좀 힘드실 때 자주 스트레칭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쾌한 통증,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목 건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최대한 아끼고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이 중요한데 사실 통증이 있어 휴식을 취하고 싶더라도 손목은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사용되는 만큼 충분한 휴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손목 건초염은 초기에 통증이 심하지 않고 큰 불편이 없지만 방치해서 심해질 경우에는 손을 움직이기만 해도 아프고 손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신명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건강 좋은 날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치과라든지 병원에 가는 걸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는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로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건강 좋은 날에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벗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잠깐의 방심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